이 서류 가짜네요. 은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김두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가짜라니? 군번도 틀렸고 부대명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은희가 서류를 내밀었다. 국가유공자를 우롱하는 건 범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을 생각하며 주민복지과에서 일어난 국가유공자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주민복지과 창구 앞, 오늘도 어김없이 정은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조용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쪽 서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어요? 은희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귀찮아하는 보훈 관련 서류도 그녀만큼은 직접 챙겨주곤 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더욱 세심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아, 정 주무관님 덕분에 이렇게 쉽게 처리되네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죠.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깊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경 평소보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구 쪽을 보니 낡은 군번줄을 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백노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죠. 70대로 보이는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기, 보훈 신청하러 왔는데요. 백노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그분을 맞이하려는 순간 옆자리에 먼저 앉아있던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선글라스에 목과 팔에는 문신이 새겨진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새부터 범상치 않았죠. 그는 직원들을 향해 반말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야, 서류 처리 좀 빨리 하라고. 시간 없어. 다른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무표정하게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김두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조직폭력배 보스였죠. 그는 백노인을 힐끔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 먼저 해드려? 그럼 나도 늙은이인 걸로 해주시죠? 백노인은 더욱 위축되어 뒤로 물러섰어요. 두철의 기세에 눌린 것이죠.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르신, 먼저 하세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왠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두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내가 먼저 왔다고. 순서는 지켜야지. 접수 순서는 제가 정합니다. 은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녀는 백노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두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노인의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참전용사 보훈 신청이시군요.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나요? 육군 7사단이었습니다. 백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두철이 옆에서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은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이 있었거든요. 백노인의 서류는 낡고 해졌지만 진품이었어요.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백노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런데 나가려던 백노인을 두철이 불러 세웠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혹시 처리 비용 같은 거 따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은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두철이 무슨 속셈인지 뻔히 보였거든요. 처리 비용은 없습니다. 어르신, 안심하고 가세요.
백노인이 나간 후 두철이 은희 앞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줌마 방금 뭐 했는지 알아? 업무를 했습니다. 엄머, 나를 무시했잖아. 은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다음 분 서류 주세요. 두철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날 밤 은희는 집에 돌아가 창고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접힌 군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특수부대를 나타내는 마크가 새겨져 있었죠. 707특임대. 은희는 군복을 만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만수, 그녀의 아버지였죠. 아버지, 내일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군복을 보며 다짐한 것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창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제 그 남자, 김두철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당당한 걸음걸이로 말이죠. 어제 그 아줌마 맞지? 오늘은 제대로 해보자고. 두철은 서류 봉투를 탁 하고 은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가 꽤 두꺼워 보였어요. 보훈 신청이요? 그래. 내 아버지도 전쟁 갔다 왔거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받을 건 받아야지. 은희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참전 날짜가 어색하게 수정되어 있었고 군번도 형식이 맞지 않았거든요. 이 서류 언제 발급받으셨나요? 그런 건 왜 물어? 그냥 처리나 해. 두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은희는 침착하게 서류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부대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거든요. 게다가 사망일자까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서류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야? 우선 이 부대명이요. 실제로는 없었던 부대예요. 두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큰 소리를 냈어요. 야,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따져? 그냥 도장 찍고 처리하면 되잖아. 안 됩니다. 이런 서류로는 접수가 불가능해요. 은희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돌려주려 하자 두철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어제부터 나를 무시하더니 그는 은희의 책상을 발로 차버렸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박 계장도 상황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두철이 더욱 거칠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2년이 나를 무시해. 서류 하나 처리 못하면서. 그 순간 은희의 안경 너머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용히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묻힌 이곳에서 이따위가 위에 서는 세상이군요. 뭐라고? 크게 말해봐. 두철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술 냄새와 담배 냄새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을 말씀드렸나요? 은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뭔 상관이야? 정만수,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살다가 가난하게 돌아가셨죠. 두철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제 아버지는 진짜 국가유공자였어요. 하지만 이런 가짜 서류들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셨죠. 은희가 서류를 다시 꺼내 두철 앞에 펼쳐 놓았어요. 이 날짜 보세요. 이미 전쟁이 끝난 후에요. 그리고 이 부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고요. 그런 거 누가 알아? 옛날 일인데. 저는 압니다. 은희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제 전문 분야예요. 두철이 더욱 화가 났어요. 그는 은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나 무시하지 마. 알겠어? 하지만 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서류를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세요. 2년이 끝까지. 두철이 주먹을 불끈 쥐며 위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박 계장이 끼어들었어요. 자, 진정하시고. 이런 곳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되죠. 닥쳐. 이 여자가 나를 무시했다고. 두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은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은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 서류는 위조된 것입니다. 접수할 수 없어요. 위조? 증거가 있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순간 두철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는 서류를 바닥에 던져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해보자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 중에는 은희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유공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은희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아버지 이름 위에 던지셨군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두철은 아직도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나한테 뭐 할 거야? 은희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왠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과는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는 은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신호였습니다. 두철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욱 거만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줌마. 서류 주워 담을 시간에 도장이나 찍어줘. 은희는 마지막 서류를 주워들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지만 왠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서류들 보셨죠? 봤으니까 처리하라고. 여기 적힌 이름들 모두 진짜 참전 용사들이에요. 은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두철이 짜증을 내며 은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말 알아들어? 도장 찍고 퇴근 좀 빨리 합시다. 첫 번째 어깨치기. 은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름 하나만 외워두세요. 두 번째 어깨치기. 은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정만수 6.25 참전용사. 세 번째 어깨치기. 이때 은희가 고개를 들어 두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아버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뭔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두철은 그런 분위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쨌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는 은희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이번에는 툭툭 치는 게 아니라 꽉 잡았습니다. 야, 내 말 듣고 있어? 그 순간이었어요. 은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두철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어 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그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 두철의 비명이 구청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바닥에 엎어진 채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조용한 공무원이었던 은희가 조폭을 한순간에 제압해버린 거였거든요. 은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도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쪽이 먼저 신체 접촉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온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두철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손목은 여전히 아픈지 계속 비비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때렸어. 다들 봤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은희를 지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아저씨가 먼저 만진 거 맞는데요? 공무원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심지어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영상 다 찍혔는데요? 아저씨가 먼저 손 뗀 거. 두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녹화 끄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 명이 각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박 계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계장님, 이 남자가 먼저 폭력을 썼습니다. 은희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신체 접촉으로 위협했고 제가 정당방위로 응수한 것뿐입니다. 정당방위? 뭔 정당방위야? 두철이 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아저씨, 너무 심했어요. 여자한테 저러면 안 되죠. 상황은 완전히 두철에게 불리했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들입니다. 은희가 두철의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참전일자, 부대명, 심지어 사망일자까지 조작되어 있어요. 증거가 뭐야? 이 부대는 1951년에 해체되었는데 참전일자는 1952년으로 되어 있네요. 은희의 설명은 정확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쌓인 전문 지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군번 형식도 당시와 다릅니다.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가짜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짜 서류로 보험금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던데. 두철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데다가 폭력까지 쓴 걸로 찍혔거든요. 좋아.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두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야, 나야. 구청에서 일 좀 터졌어. 응? 공무원년이 나를 때렸다고. 하지만 은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계장님, 이 사건은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위조 서류 사용 미수와 공무집행 방해죄로요. 박 계장이 당황했어요. 사건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은희야, 잠깐. 이건 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유공자분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이런 사람들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두철이 전화를 끊고 은희를 쏘아봤어요. 야, 너 누군지 아나? 나 김두철이야. 저도 제 이름 알려드릴게요. 은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은이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707특임대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거든요. 두철의 얼굴도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특수부대가 뭐 어쨌다고. 지금은 그냥 공무원 아줌마잖아.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다음 민원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오후 두철은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역 언론사와 경찰서에 동시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자신이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말이죠. 구청 공무원이 민원인을 때렸다고요? 정말인가요? 기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공무원의 민원인 폭행은 꽤 큰 뉴스거리였거든요. 네, 증인도 많아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요. 두철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어요. 자신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는 부분은 쏙 빼고 말이죠. 한편 구청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박 계장을 불러들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고? 죄송합니다. 정은희 주무관이. 정은희? 그 조용한 직원 말이야? 구청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은희는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 남자가 먼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사과부터 하고 봐야지. 하지만 은희는 달랐어요. 그녀는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장님, 이 서류들 보세요. 은희가 두철이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펼쳐 놓았어요. 여기 참전 일자가 1952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대는 1951년 12월에 해체되었어요. 박 계장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 그럼 이게 가짜라는 거야? 네. 그뿐만 아니라 이 군번 형식도 당시 체계와 완전히 달라요. 은희는 컴퓨터를 켜서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쌓인 전문 지식을 활용한 거였죠. 이 사람 이름으로 검색해 보니까 참전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럼 완전히 조작한 거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은희가 다른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비슷한 수법의 위조 서류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여러 건 들어왔어요. 박 계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설마 조직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보조금을 노린 조직적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은희 맞지? 나 김두철이야.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사과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좋을 텐데.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은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끊지 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할 말 있으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하세요. 정식 절차? 좋아. 그럼 끝까지 해보자고. 전화가 끊어진 후 박 계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희야,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걸요. 그래도 상대가 조폭이라고. 그때 박 계장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은희를 바라봤어요. 은희야, 너 혹시 정말 707 출신이야? 은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네.
15년간 복무했어요. 박 계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707특임대는 일반인들도 다 아는 엘리트 특수부대였거든요. 그럼 아까 그 기술도 기본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은희의 설명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박 계장은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전혀 몰랐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냥 공무원이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두철이 언론과 경찰에 신고한 일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늦게 지역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구청 공무원이 민원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었어요. 당시 촬영된 영상들이 SNS에 퍼지기 시작한 거였죠. 아저씨가 먼저 만진 거 맞네. 공무원분이 정당방위한 거 아니야? 위조 서류로 보험금 받으려던 거래. 여론이 생각보다 은희에게 우호적이었어요. 특히 위조 서류 부분이 알려지면서 두철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집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평생 나라를 위해 살다가 가난하게 돌아가신 분이었죠. 은희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지며 다짐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진짜 유공자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다음 날 아침 구청에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은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정은희 주무관님, 어제 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공식 입장은 구청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청 로비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제 그 백노인이 다시 찾아온 거였죠. 어제 그 정 주무관님 계세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뉴스 봤거든요. 백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이 저 같은 노인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니. 그뿐만 아니었어요. 다른 유공자 가족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참전 용사셨는데 서류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셨어요. 이런 가짜들 때문에 진짜 유공자들이 피해를 봤다고요. 여론은 점점 은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은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 기회에 위조 서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말이에요. 며칠 후 은희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박 계장과 몇몇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거든요. 제 아버지 정만수는 6.25 참전 용사였어요. 하지만 살아생전에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셨죠. 동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은희의 진솔한 고백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951년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셨어요. 하지만 부대가 해체되면서 관련 기록들이 사라졌죠. 은희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군번줄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증거들이죠. 사진을 보니 젊은 군인이 동료들과 함께 찍은 모습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은희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일로 고생하셨어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고 여러 번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셨죠. 박 계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셨겠네. 네.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돌아가셨어요. 은희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유공자분들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 서류를 만든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어요. 은희가 컴퓨터 화면을 켜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최근 6개월간 접수된 서류 중에 의심스러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화면에는 여러 건의 서류 목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적어도 10건 이상은 위조된 것으로 보여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죠. 그럼 조직적으로 한 거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김두철 같은 사람들이 배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은희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온 자료들이에요. 파일을 열어보니 수많은 서류와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참전 용사셨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이에요. 동료들이 놀라며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누락되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모두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반면에 가짜 서류로 혜택을 받아간 사람들도 있고요. 은희의 설명에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우선 위조 서류들을 전면 재조사해야죠. 그리고 진짜 유공자분들의 명단을 다시 정리해서 보훈처에 제출할 거예요. 박 계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일이 더 커질 텐데. 상관없어요. 제가 감당할게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구청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또 다른 노인분이 찾아오고 계셨어요. 저기, 정은희 주무관님 계세요?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희가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남편도 참전 용사였어요. 할머니가 낡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뉴스를 보고 왔어요. 혹시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은희가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오래되고 해진 서류들이었지만 진품이었어요. 언제 신청해 보셨나요? 몇 번 해봤는데 서류가 부족하다고.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라도 남편 이름을 유공자 명단에 올릴 수 있을까요? 은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분명히 해결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참 감동적이네. 돌아보니 김두철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은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과받으러 왔지. 나한테 한 거 사과하라고. 사과할 일이 없는데요. 없어. 나를 사기꾼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그 서류는 실제로 위조된 거였고 폭행은 정당방위였어요. 정당방위? 웃기고 있네. 두철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좋아. 그럼 끝까지 해보자고. 나도 할 말이 많거든. 무슨 말이요? 이 할머니처럼 진짜 유공자라고?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두철이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속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증명해봐. 은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가? 이 서류들과 증언, 그리고 다른 전우분들의 기록까지요. 은희가 할머니의 서류를
다시 펼쳐 보였어요. 이분의 남편분은 실제로 존재했던 부대에서 복무했고 참전 기록도 명확해요. 당신과는 다르게 말이죠. 두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 그러면 내 거는 가짜라는 거야? 네, 확실히 가짜입니다. 은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모든 위조 서류들을 다 찾아낼 거예요. 두철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은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진짜 전쟁을 해보자고. 그 말을 남기고 두철이 나갔어요. 하지만 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모든 진짜 유공자들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은희는 집에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정리하며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김두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희는 국가보훈처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부구청 정은희입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떤 제보인가요? 위조 서류를 이용한 조직적인 보훈금 사기 사건입니다. 보훈처 담당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자료가 있으시나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직접 가져가도 될까요? 그날 오후 은희는 박 계장과 함께 보훈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자료는 상당했어요. 이 모든 자료를 혼자 수집하셨다고요? 보훈처 수사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은희가 준비한 자료는 체계적이었어요. 위조 서류의 특징, 의심스러운 접수건들, 그리고 진짜 유공자들의 누락 사례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정식 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두철이라는 사람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비슷한 수법의 서류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한편 김두철은 자신만의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지역 유지들을 만나 은희에 대한 압력을 넣으려 했어요. 구청에 아는 사람 없어? 저 여자 좀 조용히 시켜야겠어. 뭔 일이야? 날 완전히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지만 상황은 두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은희에게 쏠리고 있었거든요. 지역 방송국에서 은희와의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정은희 주무관님, 이번 일의 발단이 무엇인가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은희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제 아버지처럼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가짜 서류로 혜택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가 방영된 후 구청에는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참전 용사셨는데 혜택을 못 받으셨어요.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희는 이 모든 제보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희에게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야, 정은희. 적당히 해. 누구세요?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조용히 있어. 은희는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은희의 차 타이어가 칼로 찢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박 계장이 걱정하며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아니에요.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은희는 오히려 더욱 결심을 굳혔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자신이 급소를 찌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은희 주무관님,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김두철 포함해서 총 15명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였어요. 은희의 예상이 맞았던 거였어요. 이들은 지난 2년간 가짜 서류로 총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그럼 이제 처벌받는 건가요? 네, 내일 일제히 검거할 예정입니다.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진짜 유공자분들의 명단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가 큰 도움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보험금 사기 조직 일당 15명 검거. 김두철을 비롯한 일당들이 모두 붙잡힌 거였어요. 은희가 제공한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은희 주무관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보훈처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주무관님 아버님께서 유공자로 인정받으실 것 같습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인가요? 네, 주무관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와 다른 전우분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예요. 2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누락된 유공자분들도 함께 인정받을 예정입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오후 구청 로비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시민들이 은희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왔거든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저희 할아버지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은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낯익은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며칠 전 찾아왔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주무관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영감도 유공자로 인정받는다고 연락 왔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제야 영감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도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도,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이제야 제대로 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은희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이제야 해냈어요. 아버지 이름도 다른 분들 이름도 모두 되찾았어요.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딸의 노고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몇 주 후 은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유공자 인정서를 직접 받는 자리였어요. 정만수님의 따님 정은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훈처장이 직접 인정서를 건네주었어요. 은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2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아버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인정서를 받아든 은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기념식이 끝난 후 은희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가져왔어요. 묘비 앞에 인정서를 펼쳐놓았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종이가 마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이름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두철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여기서 뭐해요? 은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나 사과하러 왔어. 두철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구치소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그는 은희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왜 갑자기? 거기서 진짜 참전용사 출신 할아버지를 만났거든.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두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나 같은 놈들 때문에 진짜 유공자들이 서름받는다고. 그러면서 울더라고. 두철의 얼굴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제야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겠더라. 은희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다행이에요. 정말 미안해. 당신 아버지한테도, 당신한테도. 두철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 그냥 진짜 뉘우치고 살아야지. 두철이 돌아간 후 은희는 다시 아버지 묘소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보셨죠?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후 구청에는 기쁜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은희의 노력으로 인정받은 유공자들의 가족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거든요. 정 주무관님 덕분에 할아버지가 드디어 인정받으셨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명예를 되찾으셨네요. 하지만 은희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계장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유공자 가족들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박 계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식으로?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 상담사가 있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요. 좋은 생각이네. 구청장님께 건의해 볼까? 며칠 후 구청장이 은희를 불러들였어요. 은희야, 내 아이디어 참 좋더라. 감사합니다. 유공자 전담 창구 만드는 거 승인했어. 내가 담당하면 어떨까? 은희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이런 일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창구가 개설된 첫날,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은희는 각각의 사연을 정성스럽게 들어주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관련 기관 연결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한 달 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어요. 전담 창구를 통해 50여 명의 유공자가 새로 인정받았거든요. 대단하네. 이런 성과가 나올 줄이야. 박 계장이 감탄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은희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창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 좋은 일이죠. 모든 곳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희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김두철이었습니다. 정은희 주무관님께. 편지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어요. 저는 지금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에서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무관님처럼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은희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유공자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은희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지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게요.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희에게는 오늘도 도와드려야 할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은희는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는 전국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유공자 권익보호의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정은희 주무관님 무대로 나와주세요. 박수 소리와 함께 은희가 연단에 올랐어요. 전국에서 온 공무원들과 보훈 관련 전문가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부구청 정은희입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공무원이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작은 용기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말이죠.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전 저희 구청에 가짜 서류를 들고 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거절하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은희가 그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김두철과의 첫 만남부터 조직적 사기 사건 적발까지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유공자분들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는 현실 말이에요. 은희의 발표는 단순한 성공 사례 소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유공자 전담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어요. 어떤 마음가짐인가요?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매 순간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업무 처리인지를요. 은희의 대답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발표가 끝난 후 폭풍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희에게 다가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현황 파악부터 하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누락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은희는 각 지역의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어요. 그녀의 경험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은희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구청 앞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무관님 고생하셨어요. 박 계장과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 있었어요.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과분한 관심이에요. 은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주무관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김두철 씨에서 편지가 왔어요. 박 계장이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습니다. 정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양로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어요. 특히 참전용사 출신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언젠가 주무관님처럼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은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나 봐요. 그날 저녁 은희는 유공자 전담 창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상담받을 분들의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거였죠. 또 야근이야? 박 계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 할머니 사연이 안타까워서요. 50년을 기다리셨대요. 은희가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남편분이 월남전 참전 용사셨는데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해서 계속 신청이 거절됐다고 해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노력해봐야죠.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은희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혹시 저희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앉으세요. 은희는 할머니와 함께 차근차근 자료를 검토했어요. 복잡한 절차를 쉽게 설명해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2시간 후 드디어 신청서가 완성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에요. 천만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권리예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책상 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은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딸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오후에는 새로운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조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 할아버지 일인데요. 6.25 참전 용사셨는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제야 은희가 그를 알아봤어요. 1년 전 김두철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혹시 1년 전에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네.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두철이 형이 바뀐 모습을 보고 저도 반성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할아버지를 위해서 왔어요. 은희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해가 지고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은희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으려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있고 사회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누군가 찾아오겠죠? 은희는 미소 지으며 창구를 정리했어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울 거였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이제 은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